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고향 가는 길이 꽉 막혔습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오늘 귀성길 정체가 절정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오늘 하루 600만 대에 달하고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만 50만 대가 넘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기상 기자, 지금도 귀성객들 많습니까? 네, 이제 곧 저녁 7시인데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로 이곳은 붐비고 있습니다. 연휴 둘째 날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이곳은 가득 찼습니다. 오늘 오후 터미널에 귀성객들이 몰리면서 승차원 근처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아버님 산소 아, 산소 가시는 거? 네,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남 이거는 이제 산적하고 생선. 보통 요새는 막 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같이 전 붙일 것 같아요. 언니랑. 언니랑 같이?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예매율은 오후 5시 반 기준 부산행이 94%, 광주행이 85.7%, 대전행이 85.5%로 빈자리는 거의 찾기 어려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소신 있는 게 저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의 발이잖아요. 모셔다 주면서 즐겁게 명절 보내고 오시고. 고속도로에도 차량이 몰려 낮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차량 소통은 조금 전부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울 방향 고속도로도 점점 혼잡해질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습니다. 추석 당일인 모레는 고속도로에 669만 대가 몰리며 양방향 정체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늘길도 북적였습니다.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인천공항은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역대 추석 연휴 가운데 가장 많은 인파가 공항을 찾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손인혜 기자, 공항에 평소보다 사람이 많은 게 느껴집니까? 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명절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이 수속을 밟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 보이시죠? 휴가를 붙이면 최대 9일까지도 쉴 수 있는 만큼 미리 성묘나 벌초를 마치고 해외로 떠나는 시민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리 만나고요. 벌초 같은 거를 거기서 한 다음에 직장인이라서 연차를 한 이틀 정도 개인당 그 정도 써서 이제 여행을.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해외여행 가는 건 처음이고 저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처음이라서 한 8년 정도 만에 가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일평균 20만 명에 달하는 이용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준으로 지난 2017년 일평균 18만 7천 명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주차장이 만석이어서 저희도 택시 타고 왔거든요. 네. 오니까 또 많네요, 사람이. 네. 이용객은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앱으로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주차 공간이 붐비는 만큼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빠르고 편리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추석 풍경은 확실히 옷차림부터가 예년과 다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과 이 열대야 속에 가을추, 추석이 아닌 여름하, 하석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보도에 권갑구 기자입니다. 선글라스에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빛을 피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차가운 음료를 마셔보지만 늦더위를 이겨내긴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더울지 모르고 왔는데 너무 더워서 지금 어디까지 보고 나가야 되나 하는 중입니다. 여름휴가 온 것 같아서.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재봤습니다. 햇빛을 직접 받아 빨갛게 나타난 궁 지붕과 사람들의 머리는 온도가 40도를 넘었습니다.
9월 중순 가을이지만 오늘 서울에는 사흘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가 역대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가 됩니다. 오늘 서울 기온 33.1도로 한여름 8월의 기온만큼 올랐습니다. 특히 광주와 목포는 35도 안팎으로 치솟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9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초록빛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잠시나마 물속에서 더위를 식혀봅니다. 제주 기온 32.5도로 영락없는 한여름입니다. 아이들이랑 바닷가에서 좀 놀아보려고요. 생각보다 바닷물이 따뜻해가지고 수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더위의 열기는 밤까지 이어져 69일째 이어진 제주도의 열대야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폭염특보 속에 33도 안팎의 폭염은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집니다. 이후 토요일에 접어들면서 더위의 기세가 꺾인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권곽구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문을 닫는 병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의료 공백 속 비상 진료 체계가 가동되긴 했지만 현장에서 정말 차질을 빚진 않았는지 장하얀 기자가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병의원입니다. 병원 입구에서부터 안까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가득합니다. 진료 마감을 2시간 앞둔 시각, 대기 환자는 3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진료 볼 수 없나요? 문 여는 병원이 3천여 곳으로 평소보다 줄어든 오늘, 각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정형외과 병원도 대기자가 30명이었다며 긴 대기 시간을 호소하는 글이 곳곳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시각 최상급 응급센터인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가봤습니다. 한 환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갑니다. 이분은 내경색 아니면 멸종 질환인데 중환자 위주로 받고 있어서 이분은 해당이 되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경증이면은 하시면 지금 바글바글할 거예요. 경증 환자를 분산한 덕인지 우려하는 응급실 대란 모습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근 2차 병원 응급실에는 오고 가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열 때문에 이제 못 그래서 왔는데 대기가 있다가 지금 5대 넘게 와서 그래도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진료 못 받아서 돌아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오늘 광주에서는 한 50대 손가락 절단 환자가 98km 떨어진 전북 전주의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4곳에 문의했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지만 따뜻한 정을 나누기도 전에 가족 간 불화로 얼룩졌습니다. 아내가 흉기로 남편을 해치고 자녀가 둔기로 부모를 폭행하는 가정폭력 사건이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발생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골목길로 순찰차 한 대가 다급하게 들어갑니다. 반대편 골목에도 또 다른 순찰차가 진입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에서 40대 아내가 남편의 등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곳에 살던 여성은 술에 취해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남편의 등을 찔렀습니다. 경찰들이 차 여기 한 대 세워놓고 저기 한 대 세워놓고 경찰하고 119 대원들하고 모여 여기 아픈 사람이 있어서 119를 부르셨나? 부부는 평소 육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여성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는 40대 남성이 부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말다툼하다 화가 난 남성이 부모의 이마와 뒤통수에 둔기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남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폭행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10대 남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까지 더해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빌라 옥상으로 떨어져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교차로 신호가 바뀌고 택시가 출발하려는 순간
뒤에서 나타난 흰색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신호등이 쓰러져 택시 뒷부분을 덮칩니다.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건 새벽 3시 15분쯤. 승용차 운전자와 택시 승객 2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쓰러진 신호등이 택시 트렁크 쪽으로 떨어진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택시가 정차했는데 뒤에서 피해가지고 신호등을 부딪힌 거예요. 신호등이 넘어지면서 택시 트렁크 쪽을 부딪힌 거죠. 사고 여파로 신호등이 쓰러지면서 신호등을 새로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음주 측정 결과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파란색 트럭이 2층 빌라 옥상에 처박혀 있습니다. 바로 옆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5대를 들이받은 뒤 울타리를 뚫고 추락한 겁니다. 5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면허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차가 급발진했고 술은 전날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면허기간 끝나고 나면 본인 진술해가 술집하고 따라오고 가겠습니다. 인천에서도 6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승용차와 SUV 등 3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생후 9개월 된 아기와 30대 임산부를 포함한 5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서 조금 전 또다시 이틀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 계속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끝도 없이 오기를 부리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포착한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 시작 시간은 어젯밤 10시 반쯤. 북한은 오늘 새벽까지 풍선 50여 개를 띄웠고 이 가운데 10여 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북한의 북서풍이 약하게 불어 풍향은 맞지만 풍선 살포에 적합한 풍량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후 5시쯤에도 쓰레기 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하루 2번 풍선을 부양한 것은 이달 들어 2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은 11일 이후 사흘 만으로 추석 연휴에도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올해 5월 28일을 시작으로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벌써 20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5일 연속 1250개 이상을 살포하는 등 이달 들어 도발 빈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수해 복구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8월에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대북 전단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규제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될 때까지. 합참은 추석 당일인 17일부터 다시 북서풍이 불 것이라며 연휴 후반부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낙하물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양입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인지를 맞교환했지만 오히려 전장의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러시아도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대형 버스 앞에 모인 군인들.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환호합니다.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에서 포로로 잡혔던 우크라이나 군인 103명이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억류됐던 러시아군도 똑같이 103명이 풀려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측 간 이뤄진 포로 교환이 총 57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아랍에미리트 중재로 교환이 이루어진 건 이번을 포함해 8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특히 지난달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침공 이후 포로 교환 빈도가 크게 증가했다며 세 차례에 걸쳐 267명이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양측의 긴장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BBC 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각 어제 미국과 영국 정상이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할 경우 잔혹히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오만한 앵글로 색슨족이 인내심을 시험하려 한다며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거대한 용광로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민간인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한 미국의 억만장자와 그 팀원들이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배두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캡슐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으로 빠르게 진입합니다. 낙하산 2개가 분리된 후 낙하산 4개가 새로 펼쳐지며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민간인 우주 유영 프로젝트 폴라리스 던 팀원 4명이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는 순간입니다. As you can see on your screen, and by the cheers behind us, the Polaris Dawn crew has successfully splashed down. 이들은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 드래건을 타고 닷새간 우주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지난 10일 우주로 향한 이후 약 반세기 만에 가장 높은 고도 1,400km까지 도달했고 우주선 밖으로 나와 민간인으로서는 우주 유영에 최초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Back at home, we all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from here, Earth sure looks like a perfect world. 우주에서 바이올린으로 영화 스타워즈 배경음악을 연주한 뒤 그 녹음을 지구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I'm Sarah Gillis, one of the Polaris Dawn crew members. As we travel around our beautiful planet Earth on this 5-day mission, we wanted to share this special music moment with you. 이 프로젝트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억만장자이자 조종사인 제러드 아이작먼이 합작한 겁니다. 이번 우주 유영에도 직접 성공한 아이작먼은 재산이 3조 원에 이르는 미국의 결제업체 시프트4의 창업주로 약 2,6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조직폭력, 마약, 성폭력, 심지어 살인을 한 범죄자라도 온라인 방송만 잘 찍어서 올리면 억대 후원금을 받는 세상입니다. 미국에선 실제 범죄자를 소재로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범죄자가 직접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는데 도덕 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세계를 보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러시아계 독일인 에나 소르키는 백만장자 상속여행체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2017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출소 후에는 비자가 만료돼 다시 구금됐고 전자발찌 착용 조건으로 지난해 10월 석방돼 뉴욕에서 가택연금 중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상속녀의 사기 행각과 일대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에서 공개됐습니다. 범죄자임에도 유명세를 타자 소르키는 어느덧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방송인이 됐습니다. 이민단속국 판사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면 외출이 가능한 겁니다. 최근에는 댄스 경연 프로그램 출연 사실도 알렸습니다. I feel like I should deserve a second opportunity. 2017년 초호화 음악 축제 개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빌리 맥팔런드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미국 OTT 업체 훌루가 그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오히려 맥팔런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겁니다. 6년형을 마치고 나온 그는 또다시 음악 축제를 개최하겠다며 티켓을 최대 14억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자임에도 노출 빈도가 잦아지면서 나쁜 이미지가 희석된다는 겁니다. 소르킨의 실체를 폭로했던 제시카 프레슬러 뉴욕 매거진 기자는 채널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반인과 달리 이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일부 대중에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40여 개 주에는 범죄자가 범죄 경험담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다만 중범죄 등 일부 범죄만 적용되고 범죄 경험담을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 한 방울로 200여 가지의 질병을 검사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사업가 엘리자베스 홈즈나 데이트 사기 등으로 약 119억 원을 갈취한 사이먼 레비에프 등의 이야기도 잇따라 콘텐츠물로 제작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둔감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은 범죄자 미화 콘텐츠가 미국 사법 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문예빈입니다. 이제 이 추석 같은 명절을 맞이하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들을 위한 송편의 약과 한복까지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추석을 셉니다.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접 송편을 빚고 약과를 만들며 추석 맞이에 한창인 사람들. 반려견을 위한 추석 음식 쿠킹 클래스에는 수강생들이 가득합니다. 일반 송편은 찹쌀, 기름이 들어가 반려견이 먹을 수 없어서 반려견용 추석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쌀가루 송편은 고구마로 소를 채워 반려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같이 이제 송편 만들어가지고 좋은 추석 연휴 보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얘도 저희 가족이기 때문에 명절 조금 살찌우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싶은 느낌이고. 동그랑땡, 동태전 등 각종 전도 강아지 맞춤형으로 만들어집니다. 반려견을 위한 추석 상차림입니다. 송편과 각종 전은 물론 소고기 묵국까지 사람들이 먹는 상차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짜 먹어? 명절 맞이에 빠질 수 없는 한복. 대형마트에는 반려견을 위한 추석빔 판매 코너까지 생겼습니다. 반려견을 데려와 직접 분홍색, 빨간색 한복을 입혀보며 제일 예쁜 한복을 고릅니다. 명절 오는 것 같고 너무 예쁘고 얘 때문에 행복하죠.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 명절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명절 선물을 되팔아서 현금화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홍삼, 녹용 같은 이 건강기능식품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서 관련 거래가 활발해졌습니다. 유의할 점은 없는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에 홍삼 판매글이 가득 올라와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강조하며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홍보합니다. 추석이라서 선물을 대량 구매했다가 좀 남아서 제가 산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 당초 홍삼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개인끼리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를 허가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자 식약처는 올해 5월부터 1년 한시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판매 기준도 세웠습니다.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소비 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상온 보관이 가능해야 하고 제품 표시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을 어겨서 팔면 판매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고 거래로 구매한 홍삼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샀다면 이런 식약처 인증 마크가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또 선물을 싸니까 더 좋겠죠. 부담이 줄어들죠. 한마디. 선물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중고는 안 살 것 같고. 식약처는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부터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정치인들 모습이 보이는데 추석 인사 같습니다. 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네, 바로 뼈 있는 추석 인사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정치인들도 명절 인사를 전하죠.
그런데 그 행간을 유심히 보면 메시지 속에 묘한 뼈가 담겨 있습니다. 대체 어떤 추석 인사길래 그런 겁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건강이 최고다. 아프지 말고 무사무탈을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최근 의료 사태를 떠오르게 하는 인사죠.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아프지 맙시다라며 추석 인사를 전했고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아프지 말자고 외치는 딸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어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추석 밥상에 올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메시지로 담지 않습니까? 네, 야권에서는요, 확실히 의료 이슈를 밥상에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명절을 맞아 불교계 인사를 다녀왔는데 덕담으로 시작한 대화의 끝자락은 역시 의료였습니다. 요즘은 참 여러 가지 걱정들이 끼쳐서 죄송합니다. 요즘 말처럼 밀당을 잘 하셔서 대화나 타협이 아니고 충돌을 하다 보니까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주시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은 명절 연휴에도 근무하는 제복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해야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 명절 보내실 수 있게 애써주셔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지키자! 지켜내자! 나락경찰!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얼굴이 보이는데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네, 병원입니다. 추석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까요? 여당 의원들 연휴 기간 일제히 지역 의료 현장 방문기를 너도나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원 90명 SNS를 전수조사해보니 오늘까지 8명이 인증사진을 올렸거든요. 취재해보니 연휴 기간 의료 현장을 찾겠다는 의원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이렇게 유독 여당 의원들만 의료 현장을 찾는 이유는 뭡니까? 네, 한마디로 내 지역의 의료 현장 문제없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한 겁니다. 여당이다 보니 응급실 대란 사태가 벌어지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그렇다 보니 미리 챙겨보겠다는 건데요. SNS를 보면 문제없는 거 확인했다며 안심을 주는 메시지도 있었고요. 지역 우려가 크다며 의료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려스러운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의료 현장에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어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녀왔어요. 네,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의료진과 1대1로 비공개로 만나 의료계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고요. 추석 연휴 기간 비공개 만남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추석 전 띄우고 싶었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그야말로 난항이죠.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낼 묘안을 찾아낼지도 관심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제1호 기상캐스터로 알려진 김동완 전 기상청 기상통보관이 오늘 별세했습니다. 우형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1호 기상캐스터 김동완 전 기상통보관이 오늘 새벽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날씨만 오로지 바라보고 산 세월이고 저는 55년 동안 날씨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네.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김 전 통보관. 1959년부터 기상청 전신인 국립중앙관상대에서 예보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 동양방송 등에서 날씨 예보를 전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직접 일기도를 그려가며 예보를 전달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이렇게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를 합니다. 그러면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또 곳에 따라 여우가 시집가는 날과 같은 표현으로 자신만의 날씨 해설로 유명합니다. 김 전 통보관은 2010년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운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모레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우리 프로야구가 사상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습니다. 흥행 열풍의 현장을 김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니폼뿐 아니라 모자와 머리띠까지 쓰고 열광적으로 선수를 연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곳 문학경기장은 외야까지 관중들로 가득합니다. 2만 3천석 모두 매진으로 무더위도 팬들의 발걸음은 막지 못했습니다. 열성적인 팬들에 힘입어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즌 1,0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광주, 인천, 부산의 전좌석이 매진되면서 새 역사를 쓴 겁니다. 1,000만 관중 인기 비결은 단연 화끈한 응원 문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자 율동 경연장으로 불리면서 아저씨 팬뿐 아니라 젊은 여성까지 세대불문 야구장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이렇게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 푸는 재미옵니다. 집에서 응원 못하니까 여기서 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선수마다 정해진 응원과 동작이 있습니다. 매경기 신기록을 쓰는 김도영과 슈퍼루키 김태견 같은 새로운 스타가 계속 나오는 것도 흥행에 한몫합니다. 무엇보다 시즌 막판까지 안개 속인 치열한 순위 다툼도 팬들을 야구장으로 향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상태가 나쁘다고 지적을 하자 서울시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곳곳이 패인 잔디 문제로 다음 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라크와 축구 A매치를 못할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잔디 긴급 보수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부터 경기장 대관 때 잔디 구역에는 좌석을 설치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불이 쉽지 않은 만큼 21일부터 이틀간 잡혀있는 아이유 콘서트는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상암의 경우 그라운드까지 좌석을 깔면 10만 명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디는 무대와 구조물, 의자, 관중의 짓밟혀 행사 후 초토화되기 일쑤입니다. 안정났어요. 완전 안정났어요. 그래서 콘서트 한번 하고 나서 깔고 눌러버리니까 이게 잔디가 죽어버려요. 임영웅은 콘서트 때 그라운드에 무대만 최소로 설치하는 등 잔디에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업계는 2028년까지 잠실 주경기장을 공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연을 할 곳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상암 경기장이 잠실 주경기장 대체란 말이에요. 비용 대비 저희가 수익을 거둬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당분간은 이제 그런 수익성이 큰 사업들을 진행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논란 속에 이라크전 상암 진행 여부는 25일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그나마 선선해지는 저녁 시간, 이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야간 고궁 투어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김태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두운 밤, 창덕궁 누각에서 대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청사초롱을 들고 마치 왕이 된 듯 걷다 보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은은한 불빛은 신비로움을 더하고 하늘로 올라간 처마선은 달빛 아래 더욱 돋보입니다. 해설사의 설명으로 조선시대로의 여행은 풍성해집니다. 1908년의 전통과 이 역사를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빛을 발하지 못하죠. 하지만 너무 새 것처럼 보이죠? 네. 저희가 깨끗이 닦았어요. 정조가 사랑한 부용지는 단연 백미입니다. 연못에 비친 주합루를 보며 운치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풍요로운 그런 명절 보내길 우리 백성들 간절히 바랍니다. 15년째인 창덕궁 달빛 기행.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 곳곳을 누비면서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매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면 여름 내 괴롭혔던 무더위도 잊게 합니다. 날 선선해지고 밤에 창덕궁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이 모두 무료로 개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불청객 더위와 함께하는 연휴입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됐는데요. 광주는 35.7도까지 오르며 9월 1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연휴 내내 30도 이상으로 무덥겠고 밤에도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지나는 소나기는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불어오며 비가 내리고 있는 동해안에는 앞으로 울산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 최대 80mm가 더 내립니다.
내일 아침에 대전 25도, 전주 26도로 밤에도 더위가 가시질 않겠고요. 한낮에는 동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30도를 웃돌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강풍이 해안가에도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노고록 아저씨가 다녀갔습니다. 제주도에서 25년간 익명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을 기부해온 그는 항상 노고록하게 명절 잘 보냅서란 메모를 남겼습니다. 넉넉하게란 뜻의 제주 방언 노고록, 그 선한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번 추석도 노고록하게.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